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공을 초월한 여행을 떠나는 시간여행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강원도 절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함께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시간여행자 아저씨. 강원도 철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신다면서요? 오, 다정이 오랜만이구나. 그래,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한 철원의 지질과 역사, 그리고 생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너무나 많았단다. 다정이도 철원에 가보지 않았다면 함께 떠나볼래? 신난다. 같이 떠나요, 시간여행자 아저씨. 그럼 출발해볼까? 철원은 강원도의 북서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많은 양의 용암이 여러 번에 걸쳐 땅 표면으로 흘러 형성된 철원 평야는 서기 905년 궁예가 도읍으로 정할 만큼 풍요로운 땅이기도 하지. 철원은 수십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땅이기도 해. 그래서 철원의 다양한 지형과 암석은 우리나라의 지질을 공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란다. 그럼 철원의 중심을 흘러가는 한탄강의 형성 과정부터 알아보기로 할까? 아주 오래전 신생대 제4기 때, 지금은 북한 지역이며 한탄강 발원지 인근인 평강 북동쪽 680고지와 오리산에서 수차례 용암이 흘러내렸단다. 이 용암이 한탄강의 낮은 지대를 따라 110km를 흘러내리며 거대한 용암대지를 만들었지. 그리고 용암대지 가장자리를 흐르던 물살이 현무암 사이를 파고들며 오랜 침식 작용과 함께 무너져 내리며 지금의 한탄강 격곡이 만들어진 것이란다. 자, 이제 한탄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겠지? 한탄강은 물과 시간이 만들어낸 작품이야. 한탄강의 이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중 은하수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여울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단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한탄강 일대를 살펴보도록 하자. 아저씨, 저기 아름다운 폭포가 있어요. 이곳은 한탄강 상류에 위치한 직탕폭포란다. 직탕폭포요? 직탕폭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직탕폭포는 흘러내린 용암층에 의해 만들어졌지.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여러 겹의 용암층이 겹겹이 쌓여있는 걸 볼 수 있단다. 용암은 흐르다 굳으면 용암층을 만들고 그 위로 다시 용암이 흐르면 또 다른 용암층이 쌓이지. 이렇게 쌓인 여러 개의 용암층 위로 물이 흐르고 풍화와 침식이 일어나면 용암층 한 부분이 수직으로 깎여나가면서 계단 모양의 폭포가 생긴단다. 이런 현상을 두부침식이라 부르지. 우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좁은 수직 골짜기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과 비슷하고 폭포 생성 방식이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단다. 직탕 폭포는 용암대지 지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폭포란다. 여기가 바로 송대소란 곳이야. 한탄강 일대는 주상절리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이 송대소는 강 양쪽 면에 주상절리가 만들어져 절경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지. 주상절리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기둥 모양으로 굳어진 암석의 크고 작은 결을 말한단다.
흐르던 용암이 공기를 만나 수축하게 되고 이때 어느 점을 향해 뭉치며 굳게 되는데 주로 육각형의 형태가 많단다. 이때 갈라진 틈이 길쭉한 기둥으로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상절리란다. 어때? 정말 멋지지 않니? 그렇군요. 주상절리는 수십만 년이 넘는 시간과 자연의 힘이 함께 만들어낸 멋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은 표현이구나. 이처럼 한탄강에서는 화산 활동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흔적을 볼 수 있단다. 자, 그럼 다른 작품을 관찰하러 가볼까? 아저씨, 저기 현무암에 신기한 무늬가 있어요. 다정이가 잘 찾았구나. 현무암에는 용암이 흐르며 남겨놓은 흔적을 볼 수 있는데 가스 튜브와 새끼줄 구조가 그것이란다. 현무암은 용암이 굳어서 바위가 된 것이잖니? 굳어진 용암의 틈으로 용암가스가 배출된 구멍이 가스 튜브인데 겉으로 보면 둥근 모양이지만 옆에서 보면 긴 빨대처럼 생겼단다. 그리고 물이 얼 때 표면부터 얼듯이 용암도 표면부터 천천히 굳기 시작하는데 표면 아래는 아직 굳지 않은 용암이 흐르고 있었단다. 흐르는 용암이 굳은 표면을 밀면서 생긴 모양이 바로 새끼줄 구조지. 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되고 재밌네요. 그럼 잠깐 마당 바위에서 쉬어갈까? 마당 바위는 아주 큰 화강한 바위란다. 예전에는 너른 바위, 너래 바위로 불리다가 지금은 마당 바위로 불리고 있지. 조금 전까지 봤던 현무암이 있던 곳과는 또 다른 세상이군요. 마당 바위에서는 포트홀과 포획암을 볼 수 있단다. 우리말로 돌개구멍이라고 하는 포트홀은 물에 휩쓸려온 크고 작은 자갈과 모래가 물에 소용돌이 치며 바위를 마모시키며 만든 항아리 모양의 구멍이란다. 그럼 포획암은 뭐예요? 바위가 뭔가를 포획했나요? 그렇지. 용암이 분출하면서 주위의 암체나 지층 일부를 둘러싸 함께 굳은 바위란다. 이해가 가지? 자, 다정이가 한번 찾아볼까? 이것은 포획암이고 저것은 포트홀.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보석이야. 한탄강 현무암 협곡에 홀로 서 있는 화강암이란다. 주변이 현무암인데 홀로 화강암이라고요? 어려워요. 한탄강은 용암이 흘러와서 생긴 지대라고 이야기를 했지. 화강암 지대였던 이 지역을 현무암질 용암이 덮은 후 오랜 시간 동안 침식으로 다시 땅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란다. 아, 이제 이해가 돼요. 용암지대가 형성되기 전 원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 유산이란다. 다정이는 임꺽정에 대해 들어보았니? 네, 책에서도 봤고 선생님에게도 들어보았어요. 그렇구나. 조선 명종 때 의적당의 두목 임꺽정이 보석정 건너편에 돌벽을 쌓고 칩거하면서 조곡물을 탈취해 빈민을 구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단다. 실제로 이 한탄강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이란다. 다정아, 여기가 철원의 지질 여행의 마지막 코스란다. 철원의 지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잠시 쉬었다 갈까? 빗살무늬 도기는 신석기 시대 철원 지역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걸 알려주지. 아저씨, 저기 고인돌이에요. 청동기 시대의 철원 지역에 작은 국가가 존재했었다는 증거란다. 저 도성은 궁예가 13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대봉 국도성이란다. 철원은 깊은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군요. 철원은 큰 평지가 있고 한반도의 중심에 있어 늘 중요한 곳이었어. 하지만 이런 이유로 많은 침략을 당하기도 했단다. 아저씨,
잡혀가고 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철원은 독립운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당시 많은 분이 안타깝게 희생당하셨지. DMZ에 무슨 일이니? 여기는 비무장지대라 이곳에 있으면 안 돼. 아, 그게 길을 잃고 말았어요. 내가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줄게. 이곳 DMZ는 남과 북이 더 이상 전쟁을 막기 위해 군사활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곳이야. 그럼 여기만 넘으면 북한이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DMZ 동쪽으로 5에서 20km에 이르는 곳에 민간인 통제선을 설정해 민간인의 출입을 막고 있으니까. DMZ는 얼마나 넓어요? 총 248km의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각각 2km씩 각 4km의 폭을 가지고 있지. 아저씨, 저기 있는 건물은 뭐죠? 저곳은 노동당사란다. 해방 후 철원은 북한에 속하게 되었지. 그때 지어진 철원 노동당 당사 건물이란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공상 지하에서 반공 활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잡혀와서 고문과 무자비한 학살을 당했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지금은 외벽만 보존되고 있단다. 철원은 민통선 안에는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농산물 검사소, 얼음창고, 제2금융조합, 구철원 역사 등의 번성하던 시기의 철원을 짐작하게 해주는 근대 문화 유적을 볼 수 있단다. 비록 지금은 잔해만 남아있지만 이 건물들이 그 당시 얼마나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을지 짐작할 수 있고 철원의 본래 모습이 어떠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단다. 우와, 그때의 철원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겠군요.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상상이 되는데요. 그럼 철원은 한때 대구와 맞먹을 정도로 번성했던 도시였지.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해서 교통이 사통팔달로 발달했고 내륙임에도 평야가 아주 넓었단다. 지금도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쌀이 생산되는 지역도 바로 이곳 철원이란다. 이렇게 먹고 살기 유리하고 교통도 편리하니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고 번창했었지. 놀라운 사실은 한반도에서 최초로 상수도가 보급된 곳이 서울이 아니라 철원이었고 금강산행 전철의 출발점도 바로 이곳 철원이었단다. 아저씨, 저기 부서진 기차가 있어요. 저기는 서울에서 원산까지 이어진 경원선 간이역이었던 월정리역이야. 6.25 전쟁 당시 월정리역에서 마지막 기적을 울렸던 객차의 잔해 일부와 유엔군의 폭격으로 부서진 인민군의 화물열차 골격이 보존되어 있단다. 그렇군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저씨. 산맥을 타넘고 평야를 힘차게 달려 남북의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던 그때처럼 철마가 다시 달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다정아, 저기 다리가 보이니? 바로 송일교라는 다리야. 1948년 북한 땅이 되었을 때 북한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6.25 전쟁으로 중단되었고 그 후 휴전이 성립되어 한국 땅이 되자 한국 정부에서 완성하였지. 결과적으로 기초공사와 교각공사는 북한이, 상판공사 및 마무리공사는 한국이 한 남북합작의 다리인 셈이지. 철원 병화 전망대에서는 DMZ와 북한 지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단다. 우와, 저기 보이는 곳이 북한이에요? 너무 가까이 보이니까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아저씨, 혹시 저곳이 태봉국의 옛 성터가 있는 곳인가요? 맞아. 궁예가 태봉국을 세우면서 이곳 철원을 수도로 삼았단다. 철원이 한반도의 중심이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역사가 생생하게 담겨 있는 곳이 참 많이 있군요. 그럼 역사 속의 철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니? 네, 아저씨. 빨리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직 세 번째 여행 코스가 남아있단다. 다음 여행을 하기 전에 잠시 쉬면서 철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아저씨, 아주 오래전 철원 지역에서 있었던 화산활동과 샘통호수의 따뜻한 수온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할 당시 흐르던 용암이 빠르게 굳으며 틈과 층이 많은 현무암이 만들어졌지. 그 사이로 물이 흘러모여 지하수가 됐단다. 이곳이 샘통호수란다. 작지만 매우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지. 그렇군요.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면 주변 식물도 잘 자라고 동물의 먹이도 많겠어요. 그렇지. 샘통호수 주변은 동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철새들이 지내기 좋은 곳이 되었단다. 이처럼 샘통호수는 깊은 역사와 많은 이야기,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대자연의 보고란다. 철원은 역사도 깊고 자연 환경도 훌륭해서 시간 여행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지. 그리고 우리 두루미들이 겨울을 지내기에도 안성맞춤이고. 두루미들은 왜 철원을 좋아해? 우리는 멀리 일본이나 동남아시아까지 가야 하는데 한국은 그 중간에 있어 쉬어가기에 좋아. 게다가 지금의 철원 DMZ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사람들의 인적도 드물어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맞아. DMZ는 우리 두루미들의 낙원이야. 10월 초순이면 DMZ에는 두루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희귀한 생물과 야생 조류들도 많이 온단다.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지. 새들 사이에서 한국의 철원이 좋다는 소문이 퍼져서 그래요. 겨울이 되면 전 세계 두루미 중 무려 3분의 1이 철원으로 몰려들 정도야. 아저씨, 저기 보세요. 처음 보는 새들이 아주 많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DMZ에는 두루미뿐 아니라 다른 천연기념물들도 많이 있단다. 정말요?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독수리, 수리부엉이, 소쩍새, 두루미, 제두루미가 대표적인 천연기념물들이지. DMZ의 천연기념물 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독수리는 주로 초원과 고산지대 및 강 하구에 서식한단다. 몸 전체가 균일한 암갈색을 띠고 정수리와 윗목에는 털이 없고 목 주위에 특이한 깃이 있단다. 수리부엉이는 숲보다 바위산에 많이 서식한단다. 낮에는 곧게 선 자세로 나뭇가지나 바위에 앉아있고 주로 밤에 활동하지. 주로 논이나 냇가 및 늪지에 서식하는 두루미는 한자로는 학이라고 부르며 가족 단위의 생활을 한단다. 습지, 풀밭, 갯벌, 농경지 등에 서식하는 제두루미는 두루미와 달리 회색을 띈다 해서 제두루미라고 한단다. 세계적으로는 4,500마리 정도만 남아있단다. 소쩍새는 산지에 또는 평지의 숲에 서식하는데 예로부터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다음의 농사의 흉년과 풍년을 알려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단다.
오늘 하루 어땠니? 철원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니?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다정이는 이제 철원의 지질, 역사, 생태에 대해 잘 알게 되었구나. 오늘 여행한 곳들을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주렴. 설마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아저씨. 자, 그럼 오늘의 시간 여행을 함께 정리해 볼까?